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부동산 지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서울의 집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서울 집값은 그 어떤 대외 여건의 변화에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지없이 3년 만에 완전히 하락 추세로 돌아섰죠. 그나마 하락세를 정말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던 서초구마저도 지난주에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서울 전 구간 25개 구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런데 일단 하락폭은 더 기다려 봐야 하죠.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은 0.09% 떨어져서 지난주 0.08%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고요. 지난주 서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낙폭을 기록한 곳이 있죠. 바로 마곡이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마스터 5구제곱이 무려 4억이나 떨어지는 급매물에 나갔죠. 물론 급매로 나간 곳이어서 전체적인 추세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정에 꺾이는 텐션은 무시 못하죠. 그만큼 여타의 다른 매물에도 상당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서대문구 난과자동 DMC 파크뷰자이 84제곱이 4억 2천이 떨어졌습니다. 서대문구도 굉장히 집값이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는데 아무리 급매라 해도 이례적으로 보였고요. 성북구에서도 장이동 레미안 장이 퍼스트 84제곱이 2억 8천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더욱이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부터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얘는 그냥 조근조근 오르는 게 아니라 한여름의 잡초처럼 어제와 오늘 그 키높이가 확 달라지고 있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 수준입니다. 올해 1월에 1.25% 정도 수준이었는데 1%나 오르게 된 거죠. 일단 금리가 1% 오르면 가계에서 부담하는 이자 부담액은 33%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6%까지는 확실한 거고 언제 8%를 찍느냐로 관심사가 집중이 되고 있죠. 이런 불안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건 지난주 8월 17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죠. 바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0.52% 오르게 됐습니다. 정말 금리가 올라간다는 지표만 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뒤로 밀어야 하나?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실제로 대출을 실행시킨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타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0.52%까지 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코픽스라고 부르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거의 9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예적금 이자를 올리고 손님들 유치시키려 하니 당연히 들어가는 현금 탄화수가 증가, 코픽스가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존 변동금리 이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부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월세로 전향하는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세가 아직도 임대시장에서는 가장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마저 오르게 되면 그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 이용 액수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동된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금리 상단 수치로 볼 경우 국민은행이 5.3에서 5.8%, 그리고 우리은행 5.59에서 6.11, 농협은 5.01%에서 5.53%로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고민 끝에 하반기에 더 있을 거라는 얘기. 결국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죠. 이게 그냥 완료형이라면 뭔가 다독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데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마음 먹지 않고는 누가 집을 사려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전세에 눌러 앉아 있으려 하겠습니까? 월세로 갈아타려고 하지. 이렇게 얼어붙은 매수 심리가 거의 3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수치를 0.09%, 지난주 0.08%보다 더 낙폭을 키웠다는 얘기죠. 이 수치는 2019년 4월 이래로 가장 낮은 기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영끌의 성지라고 불렸던 노도강은 뭐 볼 것도 없이 하락세 보이고 있죠. 노원 0.21, 도봉 0.20, 강북 0.13%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 가격표가 붙은 정비사업단지에서 나오는 아파트만 진입하겠다는 제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수도권 전체 하락폭이 0.12%로 직전 0.10%보다 더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수원, 화성은 대표적으로 아파트값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곳들이죠. 점점 하락폭은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수도권 외곽에 대해서는 손절의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양 성적이 요사이 거의 미분양 아니면 미계약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되도록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지 않은 곳은 일단 거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국적으로는 세종, 대구, 울산, 대전 등등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 조금은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이미 부동산 심리 자체가 완전히 가격 태교를 붙잡고 손절이냐 진입이냐를 결정하는 철저한 이분법적인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고요. 이전보다는 훨씬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뒤통수를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9월에만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36,000가구, 지난해보다 2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집값 약세를 보이는 화성, 성남, 수원 쪽으로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전셋값 약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어정쩡한 곳은 피하시고 확실한 곳으로 타겟을 향해 꽂아 넣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대출금리 부담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선택하셔야 되고요. 서울 분양단지들 보세요. 분양가를 막 던졌던 곳들, 그동안 서울에만 깃발 꽂으면 없어서 못 팔았던 곳들이 이렇게 물량을 토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요즘 절대로 안이하게 청약했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는 것. 이젠 구축의 거래 절벽이 아닌 분양 아파트 역시도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시기입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